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 대통령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국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연내 답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이제 달려 있는 문제겠지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불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그 질문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출발 전에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안다라고 얘기했던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 사무실의 공직 기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 전격적으로 해임해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이제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외교적 현안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의 참모진들의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모든 내용들을 시시콜콜 다 보고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국내로 돌아가고 나서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난 뒤에 답변이 가능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내에 갑작스러운 질문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문제보다는 적어도 외교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걷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을 하지 않은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걸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일단 어떤 내용을 그럼 주로 답변을 하신 건가요? 일단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G20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고요. 또 역시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소위 말하는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회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세 군데 장소를 지금 놓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런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동인이 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외교적 성과에서 한미 간의 우리 조율도 그렇고요. 또 남북 간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우리가 외교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특히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대한 그런 발언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네. 신년 기자간담회를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손 번쩍번쩍 들면서 문 대통령이 눈만 마주쳐도 기자들에게 질문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좀 갸웃하실 것입니다. 윤 의원님 어떠세요? 답변하지 않았던 질문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첫째는 인사조치겠죠. 지금 청와대 기강회의라는 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라고 묻는 거에 결국 말미에는 그래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겁니까? 라고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능한 언급을 안 하고 싶은 걸 거고, 경제 문제 역시 지표가 나오기만 하면 사실 부정적인 거 일색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실 생각이 없습니까? 라는 기자들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는
결심이 안 서 있거나 네. 뒤집어 말하면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좀 쉬운 부담 없는 얘기들만을 하고 싶었거나 네. 아니면 우리 김홍욱 교수 얘기처럼 이번 순방을 통해서 뭔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네. 뭐 외교 안보 문제 또는 백악관의 발표나 청와대의 발표 때 나오지 않았던 좀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 네. 언론이 그쪽으로 뭔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으로서는요 부담스러운 질문 받고 싶지 않은 게 속마음이에요. 어느 네.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저렇게 해외 순방 가면 현지에 있는 동포들이 반가워하지요. 그다음에 뭐 의전 뭐 잘 돼 있죠. 정상들과의 만나면 뉴스로 다뤄지죠.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거 정말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뭐 80% 이렇게 돼서 뭐든지 하면 다 박수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저렇게 지금 지지율이 48%의 긍정과 47%의 부정 거의 이제 대등한 상태까지 네. 가 있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모두가 박수를 보내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싫은 거를 좀 내색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잘 내비치지 않았던 분인데요. 지금 지지율이 오늘 보면 9주째 하락을 해서요.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려 하느냐, 답방 이슈로 국내 문제를 그냥 묻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일제히 공세를 하면서 비판을 하던데요. 지지율로 밀어붙이던 시절은 갔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겁니까, 이 변호사님? 네, 사실 지금 이제 보수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랑 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필두로 해서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기존부터 문제 폭이 불거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냐하면 경제에 대한 어떤 불만은 계속해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문제 또는 남북 미에 대한 어떤 외교 문제로 계속해서 집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네. 계속해서 우려를 펼치고 있던 상황에서 심지어 이렇게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숨기려는 것처럼 또는 외교 성과만을 부풀리려는 것처럼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니까 네. 보수 야당 측에서는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는 통일의 문제가 반대로 지지율에 악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면 돌파를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네. 청와대 내부의 공직 기강 회의 문제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해결법,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한 해결법을 당장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통일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 여론이 과연 따라와 줄까? 지지도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자영업자들, 특히 20대 일자리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직기강 회의 문제에 대해서 수위가 높게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결국은 지지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기다리는 게 바로 청와대 특감 반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처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과 자신의 자리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안고 있는데요. 책임자인 조국 수석을 놓고 오늘 야당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시겠습니다.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쪼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전을 챙겨야 할 비서관이 자기가 만취해 다니고 비리를 감찰해야 할 직원들이 자신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마당에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나 하려 하지 말고 자기 검증이나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뭐라고 할까 문책이랄까요 경제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 나날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청와대 계셨을 때 경험으로 보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 역할을 해봤는데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 야당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경질을 하세요라고 주장을 하면 어느 대통령 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밀려서 할 수가 없죠. 밀려서 할 수가 없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보수정부, 진보정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그걸 지키다 보면 더 큰 화를 당했습니다. 전 이번에도 청와대 기강회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의 제1선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다면 하필 그 자리를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경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 여당 편을 드는 걸 떠나서 그러지 않다 보면 임종석 실장에게 더 불똥이 튈 가능성이, 튈 사건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임종석 실장을 지키다 보면 대통령에게 불똥이 더 많이 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 대통령이 비서진 만큼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분위기를 좀 쇄신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작은 걸 막다가 더 큰 걸 잃게 되고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왜? 시점이 그렇습니다. 시점이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1년 반에서 2년 사이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청와대 감찰반이라고 돼 있는 일선 그 수사관들이 하고 다니는 행태를 보건대 정말 고삐가 풀렸다는 말이 저는 딱 맞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선을 긋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했던 조홍천 의원이요. 아예 조국 수석이 책임지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라 했는데 이 말이 있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는 갑자기 아니다, 흔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엄호하는 분들이 일제히 일어서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거죠? 뭔가 사인이 떨어진 걸까요? 지키라고요? 조홍천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나서 문자 폭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적지가 않습니다. 과거 이제 촛불 정신을 비롯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 조국 수석이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현 정부의 참모진의 과거 국정감사 때 장조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경제 문제의 장하성 실장, 벌써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이 조국 수석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공직기강 문제를 책임지고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남는 림이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전체적인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이들 참모진들이 대거 교체되고 나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받침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여기서 밀리면 말 그대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의 발로로 지금 현재 당이 전면적으로 맞게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이제 조국 수석의 거취를 놓고요. 당에서 조금씩 의견이 갈라지는 내분 조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심상치 않게 계속 터지고 있는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저희가 짚었습니다.